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그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또 캐나다 참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이 문제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CBC 뉴스 기사가 마침 이 복잡한 사안의 여러 측면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또 지정학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랄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다고 하죠. 골든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구상의 핵심이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캐나다는 왜 고민하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 중심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골든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아이언돔보다 훨씬 수백 배 크고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단거리 로켓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까지 막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이걸 구현하려면 현재 있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기술까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기사에서 우주 기반 탐지 및 요격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던데요.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의 앨리스테어 에드가 교수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우주에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우주 공간에 탐지 자산, 또 요격 자산을 배치한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현재의 국제 규범과도 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에드가 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만약 탐지 위성을 늘리면 경쟁국은 그걸 무력화하려고 또 다른 우주 무기를 개발할 테고 이런 악순환이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너무 공격적인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핵 군축 논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계획,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안에 1,750억 달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피터 맥케이 전 캐나다 국방장관이나 미 의회 예산국 CBO 같은 곳에서는 훨씬 비관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예측은 개발 기간만 수십 년이 걸리고 비용은 최대 1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적이죠. 그리고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죠. 거기 파트리샤 다즐치크 연구원의 지적을 보면 이게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또 여러 행정부에 걸쳐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도 엄청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예전에 레이건 행정부 때 스타워즈라고 불렸던 SDI 계획이 자꾸 떠오르네요. 토론토 대학의 베스 피셔 교수도 그 유사성을 지적했었죠. 그럼 그때랑 비슷한 문제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피셔 교수는 특히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에 의존하는 계획의 타당성 자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뭐랄까, 막대한 비용, 기술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조약 위반 가능성까지 SDI 때 나왔던 비판들이 지금 이 골든돔 구상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용도 엄청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캐나다는 왜 참여를 고려하는 걸까요? 마크 카니 총리가 고위급 논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고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캐나다가 NOARD를 통해서 미국의 영공 감시 정보는 제공하지만 실제 미사일 요격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캐나다 입장에서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라면 역시 안보 강화겠죠. 그리고 관련 R&D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피서 교수도 그런 점을 언급했고요. 하지만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거로 SDI 때 참여했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동맹국들의 경험을 보면요. 실제로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기술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따져보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자칫 캐나다가 그냥 주니어 파트너 취급만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것도 피셔 교수가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더러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그 막대한 비용 부담을 좀 덜어보려는 뭐 그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참여 논의는 이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재정적인 고려와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종합해보면 이 골든돔 구상이라는 게 잠재적인 안보 강화라는 어떤 거대한 약속과 동시에 천문학적인 비용, 기술적 불확실성, 그리고 우주 군비 경쟁이라는 심각한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로서는 참여했을 때 얻을 실익과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SDI 같은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교훈이나 또 국제적인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말이죠. 캐나다는 골든돔 같은 계획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단기적인 안보 논리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